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저 아세요, 여러분? 네. 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세요? 골든벨. 골든벨. 연세대. 32살. 누구예요? 32살? 네. 발리우드. 예, 그렇죠. 또 담배? 방황? 네, 당혹스럽군요. 네. 그것도 저의 일부라면 일부일 수 있는데, 예, 저는 마케터이자 기업가이자 작가이자 여행가이자 사진작가이자 아티스트이자 최근에 다큐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요가 강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인도에서 활동하는 여배우입니다. 예. 이 많은 수식어들 중에서도 저를 가장 잘 수식하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구별을 무대로 83가지의 꿈을 이뤄가는 쾌락주의자 유목민이라고 저는 저를 소개를 하는데, 저를 소개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패싸움하고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점점 바닥으로 빠졌어요. 인생에 잃을 게 없으니까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타타타라는 노래 아세요? 90년대에 나온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살짝 부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인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네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느 학교 누구, 어느 직장에 뭐 김대리, 김부장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어떤 자신의 고유한 색깔과 특징이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365명의 꿈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에게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어요. 제가 2년 전에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뭐 메일도 받고 트위터도 받고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초등학생들은 상상이 불가능한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저한테 삼성 이건희 회장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제가 쓴 책에 독후감을 저더러 써달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저 공부하기 힘드니까 때때로 격려 문자 좀 넣어주세요 하면서 연락처를 준 친구도 있었고, 고등학생은 저더러 온갖 그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질문이 더 많아요. 저 어학연수 갈까요? 교환학생 갈까요? 배낭여행 할까요? 봉사활동 할까요? 편입할까요? 휴학할까요? 취업할까요? 유학할까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더러 어쩌라고. 정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인데, 멘토라는 거 좋은데 멘토라는 것은 쌍방형의 어떤 관계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이메일에는 온갖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을 좀 떠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과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번 던져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의 멘토가 되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15초. 그 15초 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그분으로부터 연락처를 따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시간을 2분을 드릴게요. 한번 그 15초 동안 자기 자신을 어필할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한 모 대기업에 가서 사장님에게 후원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47번째 꿈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꿈에
후원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뭐 꿈이 47개나 있어? 뭐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호기심이 당기고 그래서 저는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그 사람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자, 한번 얘기해 보실 분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죽어 있는 열정이 아닌 움직이는 열정이 함께하면 호랑이 기운에서 사는 유쾌한 남자 부산에서 올라온 김범주라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서울의 강연 문화, 대한민국의 강연 문화를 일으킨 이 대표님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이 부산에도 정말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런 강연 문화를 꼭 전파하고 싶어서 지금 서울에 와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표님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명함 꼭 얻고 싶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범준 씨 방금 이제 뭐가 기억나세요? 호랑이 기운. 예, 호랑이 기운이 막 솟아나네요. 예, 막 지금 그 기운이 막 압도돼서 제가 막 몸이 막 저절로 흔들리는데 예. 또 있으세요? 한 명만 더. 제가 항상 물을 갖고 다니는데 만일 제 멘토를 만난다면 멘토 옷에다가 물을 쏟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시겠어요? 이 물은 마르지만 제 꿈은 마르지 않을 거라고 제발 번호를 주셨으면. 제발 번호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발 번호를 아니라 물을 쏟아요. 저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물은 마를 거예요. 하지만 저의 꿈은 마르지 않습니다. 저의 꿈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연락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꿈은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향이라는 것은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고 나의 꿈이 그 종착점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예요 하면은 뭐 반기문 같은 유엔 총장이요,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꿈이 뭔지도 모른 채 저기 강 너머에 그런 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냥 허우적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과거에 삶의 방향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한때 치열하게 놀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폭삭 망하고 여러분 혹시 집에 화장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으세요? 주방 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은 대한민국 99.99%인데 저는 0.001%였어요. 집에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었어요. 마을회관 한켠에서 6가족이 함께 살았고 시멘트로 대충 바른 주방과 나무로 대충 만든 재래식 화장실에서 살았고 학교에 가서도 문제집을 살 돈도 없고 준비물을 살 돈도 없어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바보 같은 아이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아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생에 잃을 게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좀 존재감이 있는 아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보험처럼 마셔라. 17,500mg으로 진하게. 남자들의 차 광동 헛개차. 뒤에서 1중, 밑에서 2중, 앞에서 3중. 승기 우리 왜 이러는 거야? 지페라 사기 커졌거든요. 지펠만의 3중 메탈 냉각으로 김치 맛을 살렸다. 이게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죠? 삼성 지펠 아삭. 똑같은 옵션, 똑같은 새 차를 KT 금호렌터카에선 최대 600만 원 경제적으로 넘버원이니까. KT 금호렌터카. 나 없이도 행복해요. 감자칩이 지루할 때 별난 감자 오감자. 학교에 가서도 문제집을 살 돈도 없고 준비물을 살 돈도 없어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바보 같은 아이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아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생에 잃을 게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좀 존재감이 있는 아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폭주, 뭐 오빠 달려하고 또 패싸움을 해서 제가 17대 1로 이제 싸우다가 맞아서 지금의 이 얼굴 형태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술, 담배를 많이 했더니 그 후로 키가 안 커서 이 모태 미모에 오등신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는 도대체 뭐가 될래? 너 같은 건 좀 제발 사라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 가출을 3번 시도를 했는데 처음 2번은 실패했고요. 3번째는 제가 가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아이돌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기사를 보고 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내가 전투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생사의 현장을 오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럼 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저는 당시 꿈이 이제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알려줘야겠다. 기자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된대요.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고 정말 문제집 살 돈도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문제집 주워오고 위에서 축구공이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에서도 한번 꿈이 생기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당시 400점 만점에 11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 대학도 갈 수가 없는 점수였는데 최종적으로 375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목표가 380점이었는데 110점에서 380점까지는 270점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어진 시간이 20개월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면 사실 간단해요. 한 달에 13.5점만 올리면 돼요.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만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서 수학 80점 만점에 20점 맞는데 그럼 수학만 열심히 해서 80점 만들어도 벌써 60점이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학만 막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3번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틀린 문제가 맞춰지고 한 번 틀린 문제는 절대 다시는 안 틀리겠다라는 각오로 임하니까 점수가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고 동아일보에서 인터넷 기자를 하면서 저의 꿈을 이뤘는데요. 그 후로는 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제가 꿈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은 삶이 확 달라졌어요. 왜냐? 꿈이 없었을 때는 방향이 없었어요. 치열하게 패싸움하고 치열하게 술, 담배하고 치열하게 반항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치열하게 허우적대봤자 저는 점점 바닥으로 빠졌어요. 하지만 삶의 방향이 생기고 나서 나의 꿈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는 삶이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삶이 진보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많이 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꿈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막막해요. 하지만 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꿈들이 그 강의 징검다리가 돼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 걸음이 나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나의 삶이 어떤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큰 꿈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꿈을 많이 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 탓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핑계는 그만 대세요. 여러분은 결국 계란 후라이나 메추리알 장조림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꿈의 파노라마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이 돈이었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다큐를 찍겠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배낭여행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든 돈을 찾아서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제 블로그에도 썼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키워킹 펀드라는 게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지원한 사람만 해도 1,500명이에요.
1,500명 중에 5명을 뽑는데 300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4개월에 거쳐서 4번의 라운드를 거쳐서 온갖 경쟁을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영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와야 돼요. 제 돈을 들여서 와야 돼요. 하지만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 4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최종 5인으로 선발이 돼서 그 1억 원을 가지고 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나는 지금 영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마지막 라운드를 어차피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25개국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찌는 듯한 더위에 50도의 사막에서 또 해발 5,545m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도 가고 왕족들이 사는 왕궁에도 갔다가 사창가를 헤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삶의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 지구상에는 70억 가지의 다양한 삶과 꿈이 존재하는구나 느꼈는데요. 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인도에서 한 7살 소녀, 꽃을 파는 소녀예요. 그 소녀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빵과 우유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빵과 우유는 꿈이 아니야.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또 한참 생각을 하더니 빵과 우유라고 해요. 도저히 그 친구는 그 이상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존이 그에게는 꿈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사람들의 현실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실현이지 생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선배님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만났던 선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격리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급 80만 원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그분이 자기의 꿈은 교사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정말 이분을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에 입시 전형 자료도 찾아봐주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비법도 다 알려주고 수시로 체크도 하고 정말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분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지만 종종 전화해서 선배님 공부 잘 되세요? 물어보면은 온갖 핑계를 댑니다. 내가 머리가 굳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 아니면은 공부를 해서 학교를 붙어도 학비를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설령 학비를 댄다고 해도 임용고시는 어떻게 붙을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결국 그 선배는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월급 80만 원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평생 못해요. 백이 없어서 못한다면 평생 못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좋은 집안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재산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눈물겨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그게 없으면 우리 부모가 그거를 해줄 수 없었다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벌고 백이 없으면 만들면 돼요. 그거를 남 탓을 하지 마세요. 그걸 남 탓을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원했던 최선의 미래가 뭐였냐면은 여수의 공장에 취업해서 거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제가 꿈꾸는 세상은 훨씬 더 크고 자유로운 것이었어요. 저는 어딘가에 한 군데에 매여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자유롭게 나라는 사람이 먼저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회사 돌아갈 거냐, 심지어 저한테 어머니가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가 엄마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는가? 나 말 좀 믿어보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도 우리 가족이 위험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어미새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죠. 그 새끼를 이렇게 보듬듯이 알 속에만 가두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알을 우리가 깨고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알을 깨뜨려주기만을 기다린다면요, 여러분은 결국 계란 후라이나 메추리알 장조림밖에 안 돼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을 둘러싼 알을 깨뜨리고 나와야 여러분이 한 마리 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참새라고 해도 내가 봉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모님이 봉황인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참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만 좀 듣지 말고 개겨보세요. 좀 개겨봐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죽어요. It's alright, just wait and see your string of lights is still right to me. Oh, who you are is not what you've been. You're still innocent. It's okay, and life is a 제 꿈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삽질을 해봐.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찾기까지 거의 10년을 삽질을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한 20여 개를 한 것 같아요. 과외는 기본이었고요.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어떤 벤처기업에서 새로운 컨셉을 들고 나왔어요. 뭐였냐? 예쁜 대학생 누나가 알려주는 공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영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일반사회 시간. 오늘은 머리 아픈 정치를 빠개보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쳤는데 겨우 수강생 200명 등록하고 실패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번역도 했죠, 속기도 했죠, 백화점 모니터링도 했죠, 리서치 회사 가서 자담회 알바도 했죠.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호주 교환학생을 갔고, 그 와중에도 가만히 있질 않고 호주에서 김밥 장사를 해보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밥을 30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시식을 해가면서 김밥 사업을 구상을 했다가 비자가 만료되어서 사업은 유야무야 됐지만 20여 개국을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여행비를 아끼려고 한 방에서 16명이 자는 도미토리에서 자기도 하고, 매일 밤 야간 버스를 타고 12시간씩 이동을 하고, 베트남에서는 제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개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만났고, 그리고 또 세상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교육비에 돈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토익 학원 이런 데 쓸 돈 있으면 여행을 한번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텔팩 이런 거 말고 배낭여행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또 그냥 여행, 진짜 보는 여행, 관광지 가는 여행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든 거기서 인턴을 하든 알바를 하든 워킹홀리데이 다 좋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외국어 실력까지 늘게 되니까 토익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산 교육이거든요. 저는 어설프게 5개 국어를 합니다. 영어는 액센트별로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영어가 아무래도 제가 가장 익숙하다 보니까 Darling, would you like a cup of water, please?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도 영어가 있어요. Give me water 라 이렇게 하는데, 또 인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개를 막 까딱까딱 하면서 There's no water, ma'am. 이렇게 yes든 no든 무조건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There's no problem, sir. 이렇게 영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뭐 올라, 부에노스 디아스, 까리뇨, 뭐 까리냐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처음 해외 여행을 간 게 일본이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안내 방송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지기노 에키와 텐노지 에키 데스. 뭐 이거를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요. 중국어를 제가 최근에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배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헷갈려요. 니하오, 我叫金秀英, 我是小智.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영입니다. 저는 만두입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을 헤맸던 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아직 중국어는 아직 한참 남았고, 이제 외국어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설프게 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데, 나 이거 과거형으로 말해야 되는데 뭐 현재형으로 말했어.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절대로 외국어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흉내내고 들이대는 것이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어느덧 취업 시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삽질을 하고도 사실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남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스펙의 강박관념이 있어서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하버드 MBA를 하고 맥킨지 컨설턴트가 돼서 파트너까지 하면은 이게 성공이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골드만삭스에 들어갔죠. 그런데 저의 적성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금융의 금자도 모르고 제 돈도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입출금만 딱 합니다. 그런 사람이 금융회사에 들어갔으니 힘들죠. 매일 모니터에서는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한번 버튼이나 막 눌러가지고 실수 막 하고 돈 날라가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머릿속으로 천장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여행하던 시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과정까지가 10년이 걸렸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찾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깨져보고 삽질을 자꾸 하다 보면요. 땅속에 석유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가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의 꿈들을 하나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70개국에서 46개의 꿈에 도전을 했는데요. 각자 그 꿈 하나하나의 느낌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공연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는 나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행복과 자유를 느꼈다면은 킬리만자로와 에베레스트를 올랐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꿈은 저희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린 것인데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시는 땅에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나는 이제 기적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희열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요, 내 역량의 한 20-30%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창조해서 하면은 나의 능력의 한 120%, 130%를 쓰게 되고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들이 나를 돕는다면 이거는 1000%, 10,000%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걱정 좀 그만하고 삽질을 좀 하세요. 저에게 들이대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톱스타가 저에게 나의 꿈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요.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이대는 거예요. 막 들이대야 돼요. 사실 제가 골드만삭스에 들어간 것도 영국에서 로열 더치 쉘이라는 회사에 들어간 것도 한두 번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둘 다 100번 넘게 도전을 했거든요. 자꾸 이렇게 들이대다 보면은 100번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꿈의 파노라마 프로젝트를 하면서 8개국에 약 30여 개 매체에 제가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유명해서 그들이 알아서 접근을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보도 자료를 막 뿌렸어요.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보냈어요.
보내다 보면은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저기 소개를 시켜주고 또 그렇게 해서 현지 인터뷰가 성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레바논에서 언론계에 파워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그분이 벌써 인터뷰를 5개를 이미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제일 유명한 토크쇼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레바논의 한 가수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저도 그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제가 레바논 토크쇼에 나가서 아랍어로 노래를 부르고 나왔습니다. 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가서 여기저기 또 들이댄 결과 현지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소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희 숙소로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현지에서 리더십 스쿨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번에 신입생을 뽑는데 입학 면접관이 돼달래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친구들에게 너의 꿈은 뭐니? 아르메니아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탄자니아에서 저의 뭐 동영상을 보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열심히 들이댔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자꾸 들이대세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했는데 인도에 무작정 날아갔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외모가 연예인 외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지 언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잖아요. 그래서 안 될 이유가 더 많지만 저는 그냥 갔습니다. 무작정 가서 내가 한 100번만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을 막 했어요. 트윗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했어요. 그랬더니 톱스타가 저에게 멘션을 날려준 적도 있었고 그중에는 또 사기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들에게 또 돈도 뜯기고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잘 먹는 스타일인데 그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2주 만에 5kg가 빠졌어요. 근데 그걸 또 회복하고 나니까 요요가 와서 10kg가 다시 찌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도에 가면은 야시 초프라라는 정말 이 유명한 감독의 영화에 꼭 출연하겠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그 영화에 출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00명 들이댄 끝에 정말 몇 명이라도 그 끈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들이대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동에 갔는데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프로포즈를 1년 동안 6번을 받았어요. 근데 거의 다 중동에서 받았거든요. 지나가는데 뭐 어떤 아저씨가 그대의 보름달 같은 얼굴을 본 순간 내 가슴에는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요르단에 갔더니 국경 경비원이 나의 꿈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요. 그러는 거여서 어머머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분이 낙타 300마리면 되겠어 하더라고요. 제가 500마리는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미 부인이 2명이 있어서 남은 게 300마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들이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0명한테 들이대면 누군가는 300마리에 넘어올 거예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 그러잖아요. 한국 남자들은 미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들이대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붙은 후에 저 여자에게 대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들이대세요.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네, 저도 좀 중동에서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들이대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의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들이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영국에 살 때 한국에 한 일주일 잠깐 나와서 스케줄이 4개가 잡혔어요. 이 친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꾸 4번 다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당첨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관계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저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니까 관계자도 네 그러세요. 그래서 왔고 또 2번째 제주도에 있었던 행사는 자기가 막 관계자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사진 찍고 줄 세우고 자기가 혼자 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를 출연을 했는데 잠깐의 짬이 났을 때 백지연 씨한테 저 오늘 생일인데요. 저 생일 축하 노래 좀 불러주시죠. 이렇게 들이대니까 백지연 씨도 아 그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그렇게 들이대는 친구니까 그 친구는
저의 멘티가 되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이대되 사람마다 방법을 바꿔서 들이대세요. 생각을 하면서. 다섯 살에 암 진단을 받고 멘붕이 왔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거기서 포기하면은 그게 끝이죠, 여러분. 전 세계 70개국을 다니다 보니까 느낀 건 뭐였냐면 세상에는 참 아픔들이 많아요.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잃고 이런 거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불어닥치고 이러면서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삶의 의지조차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햇빛도 안 드는 슬럼가 2평 남짓한 곳에서 온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었고 100kg의 짐을 들고 5,000m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짐꾼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겨우 5만 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상위 1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인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구에는 70억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들은 명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꿈꿉니다. 온화한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님 밑에서 자라.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책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의 순간들이 와요. 내가 원치 않아도 가족 누군가가 죽고 내가 원치 않아도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원치 않지만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련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명작과 졸작이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365명을 인터뷰를 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의 삶은 명작이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한 가수예요. 근데 이분은 10년 전에 암으로 성대를 제거해야 됐어요. 나이가 지금 63살인데 4살 때부터 음악을 하셨어요. 가수가 성대를 제거한다는 거는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분은 성대를 잃고 어떻게 했냐면 악기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할 다른 가수를 찾아서 같이 공연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힙합 뮤지션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명이 있는데 인도 사람인데 6살 때부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11년 동안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하려고 손목도 많이 그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나 같은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아동과 여성의 권익을 위한 캠페인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 2편의 모티브가 되고 지금은 자서전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삶을 반전시켰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그리스에서 만난 어머님인데 아들이 암으로 28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본인 역시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아들이 죽기 전에 본인이 환자이지만 병원에 있는 다른 어린이들을 도우려고 애썼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 아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사랑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프리카와 히말라야에 학교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삶의 비극이 닥치지만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반전시키고 실패를 승리로 만드는 전환의 어떤 과정이 있을 때 인생이 명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25살에 암세포가 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저 역시 굉장히 좌절하고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모든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반전을 시켰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을 다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거예요. 만약에 예전처럼 제가 직장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퇴근 시간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출간이 돼서 읽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변명을 줄이세요. 내가 이래서 이거밖에 못했다.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포기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마 미안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쓰면요. 나 자신과의 약속 또는 인생의 계약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꿈을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자신의 꿈을 크게 한번 써주세요. Do you remember when love was new? We met in springtime, the flowers were in bloom. Promise we will last. 여러분 다 써보셨어요? 그래요. 꿈 써보니까 어때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꿈을 한번 외쳐볼게요. 그래서 제가 나의 꿈은 하면 각자의 꿈을 이렇게 외치시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들고 흔들면서 골든벨의 학생들처럼 흔드는 거예요. 자, 나의 꿈은